이번에는 카스 노드 API를 통해서 밸런스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노드 API의 스펙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노드 API에서 JSON RPC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그 계정의 잔액을 조회를 해 볼 건데요. 이때는 이제 JSON RP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JSON RPC는 여기에 첫 번째로 그 전에 사용했던 API들과 유사하게 Xchain ID가 필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테스트넷 또는 메인넷의 체인 ID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서 테스트넷의 ID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JSON RPC이기 때문에 여기에 ID라던가 JSON RPC의 기본적인 규격에 따라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는 이 문서에서는 상세하게 이 RPC에 대해서 기술하지는 않았는데요. 두 개 문서를 통해서 이 RPC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RPC가 동작하는 구조가 카스의 노드 API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 노드 API 뒤에 클레이튼의 EN이라고 부르는 엔드포인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의 노드 API는 이 제일 끝단에 있는 클레이튼의 엔드포인트 노드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프락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락시 기능이 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EN의 모든 그 메소드를 지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카스 콘솔의 서비스의 노드 API에 들어가셔서 서비스의 노드 API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시면은 노드 API가 지원하는 이런 그 함수 목록들이, 메소드의 목록들이 있고요. 이때 우리가 오늘 사용할 함수는 여기에 clay get bala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조금 더 상세한 사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앞에 이제 그 언더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는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거는 실제 메소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레이튼의 API 레퍼런스에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펙에 대해서. 이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클레이튼 EN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오늘 사용할 API는 클레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getBalance라고 부르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두 가지의 매개 변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바이트 크기의 헥스 데이터인데, 이게 결국에는 클레이튼에서 계정의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밸런스를 조회할 건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레이티스트가 결국에는 현재 가장 최신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이티스트를 보고 조회하는 게 어느 정도 가장 현재 스테이트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로 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노드 API에서도 한번 보긴 했지만, 이 데이터에서 JSON RPC를 넘겨주고, 메소드를 클레이의 get balance를 넘겨주고, parameters를 앞에는 계정 주소, 뒤에는 latest, 그리고 id를 넘겨주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생성했던 여기서 이제 루피의 계정 주소가 일단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콘솔에도 저 계정이 추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콘솔에서 한번 주소를 확인해 보죠. 여기에 어카운트 풀에서 요 KRN에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실행했던 것과 두 번째 실행한 게 실제 루피의 주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스탑라이트로 가셔서 스탑라이트에서 노드 API의 클레이튼, 그 다음에 여기에
get balance를 적어주시고 주소와 latest 블럭, 그리고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chain id와 authorization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내보면은 이렇게 0이 있다고, 지금 현재는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0이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 계정의 밸런스를 조금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밸런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어카운트 풀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지금 이 계정에 오클레이를 한번 충전을 하겠다, 또는 이게 지금 뭐 계정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몽고DB에서 정확한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몽고 익스프레스로 들어가셔서 튜토리얼 유저, 여기에 루피라고 이제 가입이 됐죠. 여기에 0CF로 시작해서 24A로 끝나는 계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봤던 그 계정이고요. 여기서 이 충전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오클레이가 충전이 될 거고, 이거는 이 카스 계정에서 카스 계정마다 하루에 한 번만 특정 계정에, 내가 원하는 계정에 오클레이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는 다시 충전을 하지 못하니까 필요한 계정에 충전해 주시면 되고, 혹시 잘못 충전을 하셨으면은 뭐 전송 API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간에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이 계정에 대해서 동일한 계정이니까 이 계정으로 한번 다시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클레이가 생긴 게 보이시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클레이가 10의 18승에 해당되는 팹이기 때문에 이게 오클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 단위는 지금 팹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드로 한번 옮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노드 API에서 리퀘스트로 가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는 이 어드레스를 변수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은 각각 세팅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API는 클레이를 가져오는 API인데요. 이때 우리가 클레이를 가져오는 AP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저를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 우리가 사용자랑 통신할 때는 실제 어드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이름을 받아서, 그리고 뭐 당연히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이에 대한 뭐 authorization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이름을 받아서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이 어드레스를 밸런스를 가져오는 과정,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밸런스를 받아올 때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팹을 클레이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저를 어드레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몽고DB의 스키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몽고DB에 저장할 때 우리가 유저 네임이랑 어드레스를 모두 저장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찾을 때도 여기에 conv util에 한번 가면은 몽고DB에서 유저 아이디로 된 걸 하나를 찾아서 이거에 대한 유저 어드레스를 리턴하는 코드를 개발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유저 컨트롤러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밸런스 하는 API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노드 API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노드 API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카스의 노드 API에 가셔서 이 노드 API를 구현할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드 API를 클래스로 정의할 때 API 콜러를 상속을 받아서 그 이전 기능에서는 우리가 원래 API 엔드포인트를 넣었지만
이번에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 API 엔드포인트를 넘겨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스타라이트에서 받았던 옵션에서 일부 수정을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뭐 어드레스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호출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 리저트라는 이 리턴되는 리스폰스에서 리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저트가 결국에는 팹의 16진수 헥스로 이제 넘어온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 팹을 클레이로 바꾸고 싶은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케이버 유틸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 케이버 유틸에서 이 팹 단위를 바꿀 때 넘버 스트링으로 먼저 바꾸고 나서 이 팹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헥스를 먼저 10진수의 넘버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컨버팅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값은 스트링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클레이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유저 컨트롤러로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나온 이 밸런스, 사실 이제 클레이 양이죠. 이 클레이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 잔액 조회하는 API가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고 밸런스가 조회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